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시니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또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니어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도 오늘 개설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시니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AI 도구를 담아놓은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플랫폼은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AI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구글 아이디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섹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또 AI가 나왔을 때 이렇게 추가해서 관리를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링크를 드릴 건데요. 유튜브 채널을 분석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더보기 설명란에다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트는 이제부터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하실 때 유튜브 채널 분석을 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세 번째 제공해 드리는 사이트는 유튜브를 분석할 수 있는 또 사이트인데요. 비드IQ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크롬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또 오늘 만들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주제 선정인데요. 저도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유교수의 인생 라디오라고 시니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시니어가 열광하는 주제가 따로 있는데요. 사연을 받아서 라디오 형태로 운영하는 채널을 개통을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시니어가 열광하는 주제는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건강관리 콘텐츠라던가 또는 재테크나 연금 콘텐츠 또는 사연이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힐링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벤치마킹 사이트도 알려드릴 건데요. 벤치마킹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니어 유튜브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채널들을 분석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주제를 좀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니어 생활 건강, 이 사이트는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진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동사연 채널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벤치마킹 하고 싶은 사이트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구글 크롬에서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땡땡땡이라고 나와 있는 점을 눌러보시면요. 새 시크릿 창이라고 나옵니다. 새 시크릿 창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창에 시니어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다양하게 시니어 관련된 컨텐츠를 담은 그런 채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 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크릿 창에서 검색을 하면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크릿 창으로 검색어를 입력해서 벤치마킹 채널을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 벤치마킹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개설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맞춤 설정도 또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중요한 게 배너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사진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요. 배너 이미지는 그 사이즈가 2048, 1152 픽셀이 필요하고요. 사진 이미지는 98, 98 픽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배너 이미지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배너 이미지를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이즈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6MB 이하의 이미지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걸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캔바에서 배너 이미지와 또 프로필 이미지 템플릿 링크도 저희 유료 전자책에 링크를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설명란에는 이 채널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생활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설명란에 입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시니어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활동에서 연계되는 링크를 걸어주고 이렇게 수익화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썸네일을 기획하고 제작해야 하는 일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썸네일 부분입니다. 안에 컨텐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유튜브에 많은 경쟁자를 뚫고 이렇게 구독자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는 이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보통 시니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 조금 획일화가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좀 썸네일에 디자인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썸네일을 보면 후킹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썸네일에 이 텍스트만 보면 이 유튜브를 보고 싶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텍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글씨가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이 텍스트가 보통은 한 4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지면서 텍스트의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썸네일을 만드는 게 시니어 유튜브의 요즘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유료 전자책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캔바로 된 배너 이미지와 프로필 이미지 그리고 썸네일 디자인까지 링크로 템플릿을 드렸거든요. 썸네일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을 템플릿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특징을 보면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텍스트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색깔이 굉장히 선명한 아주 컬러풀한 그런 텍스트로 이렇게 만드는 썸네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이 글씨체를 보면 대부분 글씨체가 이렇게 기울여 있는 글씨체를 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요, 배달의 민족 을지로체인데요. 이런 글씨체를 시니어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유튜브에 들어갈 영상 대본을 만드는 일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유튜브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대본을 만드는 자동화 앱을 이용하면 가장 쉽게 대본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챗봇에 들어가서 시작을 누르면 이 챗봇에서 벤치마킹한 글이 있다면 먼저 붙여넣기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대본을 볼 수 있는 사이트 2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싶은 유튜브의 주소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다운 서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다운 서브의 사이트로 들어온 다음에 방금 전에 주소 복사한 것을 컨트롤 V 해서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컨트롤 A를 해서 전부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방금 전에 앱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V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한 이 사이트의 그 대본도 굉장히 길죠. 그래서 보통은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영상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 4만 자 정도로 챗봇한테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벤치마킹한 글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은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사이트 외에도 이제 크롬으로 설치를 해놓고 추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도 영상 대본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링크를 더보기란에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면은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 GPT 앤 클라우드라고 나와 있는 이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크롬에다가 설치해 주셔도 똑같이 대본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 확장자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트랜스크립하고 서머리라는 이런 섹션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벤치마킹의 대본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링크를 드렸던 비드IQ라는 그 확장자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이 유튜브에 대한 그 분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저희 챗봇으로 들어와서 벤치마킹 했던 그 대사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 챗봇에서 이 벤치마킹한 이 대사에 스토리텔링 구조가 어떤지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이렇게 스토리텔링 방식의 분석을 시점은 어떻고 갈등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고 장치나 연출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다라고 이 챗봇에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작성해야 될 주제와 내용들을 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어떤 주제로 할 거냐고 좀 사례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내가 이렇게 대사를 만들고자 하는 그 사례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사례를 대강 어떤 주제에 어떤 사례로 어떤 또 사연으로 적고 싶다 또는 어떤 정보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모녀 관계에 대한 스토리를 비슷하게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스토리텔링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녀 관계는 특별하다,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 같다, 이 내용도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제가 좀 참고로 하는 사이트에 가보겠습니다. 벤치마킹한 이 유튜브로 가봤더니 엄마가 죽도록 미운 딸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정신분석가의 선생님이 만든 그런 이제 영상인데요. 이 안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긁어서 보통 벤치마킹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스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복사한 후에 방금 저희가 챗봇에 만들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스토리 전개를 하고 싶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쓰고 싶은 그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적어 줬더니 이 챗봇에서 그러면 방금 제가 제안했던 이런 모녀관계 심리 와 사회적 압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챗봇에서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로 할래? 라고 물어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식집 엄마로 주인공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분식집 엄마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는 대본을 4만자 이제 적어 주려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지금 챗봇이 이제 대본을 적어주고 있는데 제가 챗봇을 만들 때 이렇게 지침에다가 어떤 걸 넣냐면 대본을 9,000자로
잘라서 이렇게 대본을 적어달라고 요청을 넣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부루에서 편집을 할 때 보면 만자까지만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대본이 길어지면 영상을 잘라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자를 다 넣고 나서 만자를 나중에 이 대본에서 자르려고 하면 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섹션을 나눠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예 지침을 만들 때 1차 대본은 9천자까지 써주고, 그리고 2차 대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9천자 먼저 부루에다가 넣고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영상 뒤에다가 또 나머지 대본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면 그런 고민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9천자로 된 대본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대본을 쭉 적어주고 있죠. 그래서 9천자까지 아마 얘가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 대본 구성은 앞에 제가 벤치마킹한 그 스토리 라인을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제가 이 챗봇에 다양한 스토리 라인 전개에 대한 지침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라서 지금 대사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천자 먼저 적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4만자 정도는 만들어줘야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써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챗GPT 챗봇으로 1차 대본이 나오면 이 대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대본을 9천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럼 9천자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번에는 클로드로 갑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1차 대본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1000번 내용이 대본이야 100만 뷰가 나오게 각색해줘 하고 다시 한번 클로드에서 각색을 시킵니다. 그럼 실화에 가깝게 클로드가 각색을 좀 더 실감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각색을 해주는 부분들을 읽어보고 이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줘, 저 부분은 저렇게 고쳐줘 하면서 이 스크립트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단계에서는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으니까 이 시나리오에 맞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에서 9천자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9천자 나와 있는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이미지 챗봇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시니어 유튜브 롱폼 이미지 생성 챗봇, 이 챗봇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뜨는데요. 이 챗봇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지금 방금 클로드에서 만든 시나리오를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 생성을 이 시나리오에 맞게 만들어주는 그런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시나리오를 입력을 해주면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 챗봇에서 마스터 캐릭터를 확정을 합니다. 마스터 캐릭터라고 하면 주인공인데요. 주인공을 확정을 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주인공의 얼굴이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주인공을 설정을 해놓고 그 주인공의 얼굴이 바뀌지 않도록 이미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전개를 해 나갈 때 주인공 이미지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 놓고, 그리고 씬 단위로 보통은 한 30컷 정도로 이미지를 만들도록 이 챗봇에다가 지침을 넣어 놨고요. 이 씬별로 이미지는 제이슨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지침을 넣었습니다. 모든 이미지와 영상은 제이슨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또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씬별로 제이슨 프롬프트가 쭉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이제 최종 만들 때는 보통 30개를 한꺼번에 만들면 이게 또 에러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5장 단위로 만들라고 지침에 이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로드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쭉 넣으면요,
이미지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마스터 캐릭터, 이게 김순덕하고 지연, 이렇게 김태수 해가지고 마스터 캐릭터 주인공들이 이렇게 먼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한 제이슨 프롬프트를 알아서 딱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30개의 그 장면의 요약표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행 규칙은 공통으로 들어갈 부분들, 제가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을 때는 제미나이 이미지 프리뷰 모델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게 요즘에 핫한 나노 바나나 이미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모델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지침에 넣어놨고요. 지침을 넣어서 이렇게 이미지 제이슨 프롬프트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쭉 이렇게 이렇게 설계가 되구나 하고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프로젝트 개요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복사를 클릭을 할 겁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만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 챗 GPT에서 새 채팅창을 열어서 방금 전에 프로젝트 복사했던 거를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러스 기호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에이전트 모드를 누릅니다. 에이전트 모드는 말하자면 우리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쭉 만들었고 5장씩 지금 30장을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다 30장을 만들기에 프롬프트를 넣으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챗 GPT 이미지 생성 봇에서 만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새로운 창에서 그 대신 새로운 창에서는 중요한 게 에이전트 모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냥 엔터만 누르면 알아서 이 에이전트 그 비서실장이 알아서 30개의 이미지를 여기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모드로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지금 비서실장이 제가 요청한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알아서 지금 일을 해주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미지 생성하는 걸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이미지는 챗 GPT만의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실사 같은 느낌은 아닌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젠스파크에 가서 이미지 생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파크는 또 유료로 사용을 하지만 또 유료 금액이 그렇게 매달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젠스파크는 에이전트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젠스파크 사이트 안에서 이미지와 또 영상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챗 GPT에서 이미지도 만들어 보시고 또 젠스파크에서도 이미지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추후 어디에서 이미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한 곳에서만 이미지를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젠스파크에 가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기 화면에서 젠스파크 슈퍼 에이전트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을 거예요. 방금 전에 챗 GPT에서도 에이전트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젠스파크에서도 슈퍼 에이전트 모드로 와서 컨트롤 V를 넣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젠스파크의 슈퍼 에이전트 모드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할 때 챗 GPT를 쓰면서 그 다음에는 젠스파크로 넘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또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또 링크로 제공해 드리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AI 에이전트에 보면 젠스파크 이 사이트가 바로 링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접속을 하시면 훨씬 그 워크플로우를 또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젠스파크는 이미지 생성을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방금 전에 제이슨 프롬프트를 붙여넣기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실사로 시네마틱 분위기의 16:9 기준으로 30장의 드라마 이미지 생성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써주고 있고요. 그럼 젠스파크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주된 그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본에서는 이 김순자라는 이 할머님하고 이 딸과의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캐릭터를 먼저 생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김순덕 할머니 69세의 마스터 이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딸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먼저 출력을 해주는 이유는 이 캐릭터 아이덴티티가 고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다양한 씬이 나왔을 때도 이 두 명의 얼굴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 씬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쭉 출력을 해주면서 이미지가 30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젠스파크는 이게 에이전트 모델이다 보니까 바로 이 안에서 동영상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을 하고 동영상 생성이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생성을 해주거든요. 다른 동영상 사이트로 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제가 동영상 만들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미나이 베오3 모델로 이렇게 또 영상도 바로 이 안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뜩한 이런 영상을 또 만들어 주고 있죠.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네, 그러면 젠스파크는 비교적 빠르게 이미지 생성을 30개 해주는데 챗GPT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챗GPT로 와서 앞에 이렇게 제이슨 프롬프트 넣은 것을 에이전트 모드에서 30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차 와봤더니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순덕 할머니의 초상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딸의 초상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씬별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챗 GPT에서도 한꺼번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싶어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전체 이미지 패키지를 zip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30개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영상 편집은 브루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 브루는 여기 이제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해 보시다가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유료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루 사이트에 들어오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는 홈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이제 스타일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별다른 스타일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스타일을 골랐고 두 번째 대본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클로드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완성이 된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 C해서 복사한 후에 대본을 넣어주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화면의 왼쪽을 보면 기본 스타일 이렇게 나와 있고 화면 비율은 16:9로 그대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AI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AI 목소리가 저희 영상 만든 주된 그 목소리로 사용될 AI 목소리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브루에서 제공하는 목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브루에서 제공해주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1번부터 7번 정도의 목소리가 저희 시니어 유튜브를 만들 때 그래도 좀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소리라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주인공인 그 할머니의 사연을 더빙하는 경우에는 자비왕후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가장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소리고요.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 이 송세아라는 이 목소리가 젊은 여성의 더빙으로 좀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주애란 이 목소리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목소리는 주인공 목소리는 그 할머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비왕후로 놓고 그리고 완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 메뉴에서 배경음악과 AI 이미지 무료 비디오는 활성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는 배경음악은 굳이 넣지 않을 거라서 그랬고, 그리고 AI 이미지는 이 영상에 맞게 브루에서 AI 이미지를 넣어주는데 저희는 이미 챗GPT하고 젠스파크에서 이미지 생성을 30개 해놓은 그 스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료 비디오도 활성화하지 않은 이유는 이 브루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비디오가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알려드렸던 것처럼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를 그 화면에서 동영상으로 또 바꿔서 생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래도 가공된 비디오 영상을 활용하는 게 영상미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무료 비디오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브루에서 만들어준 영상의 기본 AI 목소리는 자비왕후가 되겠고요. 자비왕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요. 저는 딸 앞에서 네, 이런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다른 목소리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자비왕후 목소리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자막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을지로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글씨의 크기는 200으로 맞춰서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이 너무 길게 나오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막을 이 씬의 내용에 맞게끔 자막을 좀 이제 다듬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클립 나누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클립 나누기를 눌러보면 오른쪽에 전체 클립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의미 기준으로 클립을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자막이 길게 옆으로 이어지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자동 클립 나누기를 적용시켜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루에서 만들어준 영상 중간에 보면은 어린 딸이 얘기하는 그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어린 딸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영상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소리 수정을 눌러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시아라는 목소리가 여성의 그 어린이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시아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시아 목소리로 구현이 됩니다. 엄마, 괜찮아. 네, 목소리는 그 멘트에 따라서 그 적합한 목소리로 수정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챗GPT하고 또 젠스파크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영상에다가 넣어보는 걸 해볼 텐데요. 삽입으로 들어가서 이미지, 비디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PC에서 불러오기를 누른 다음에 저희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젠스파크와 챗GPT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저장을 했었죠. 그 이미지들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생성된 것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 맞게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 장면에 맞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채우기를 눌러서 비율을 유지하며 채우기를 하면 이 이미지가 이 영상의 유튜브 영상 16대 9에 맞게끔 이미지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도 좀 전에 젠스파크에서 비디오를 생성을 해봤었죠. 그 비디오를 여기 멘트에 나와 있는 그 장면에 맞게 드래그를 해서 비디오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도 입력이 돼서 채워지게 됩니다. 스스로 라디오 방송국이 나오는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서 이 영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 클립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 영상을 추가하면 되고요. 한번 보면 안녕하세요. 유 교수의 인생 라디오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저는 제 딸과 저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루에서 영상을 다 완성을 시킨 다음에는 이제 이 영상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버튼 중에서 영상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이렇게 FHD 수준 이 정도만 선택을 해도 괜찮게 또 영상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FHD 수준으로 놓고 내보내기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될 텐데요. 유튜브 채널로 돌아와서 상단에 보면 만들기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동영상 업로드 메뉴가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동영상을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유튜브를 개설해서 동영상 길이가 1시간 정도에 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 길이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좀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를 클릭을 해서 전화로 인증을 하게 되면 동영상 길이가 1시간 넘는 그 긴 롱폼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동영상 세부 정보에 이렇게 제목하고 설명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쓰면 안 되고 후킹 문구로 꼭 써주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제목과 썸네일 문구와 그리고 설명글이 또 필요한데 제가 만든 이 시니어 유튜브 그 스크립트에는 썸네일 문구와 영상 제목 그리고 설명글까지 한꺼번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챗봇에서 제안해주는 그 문구들을 보고서 이 문구를 조금씩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종 설명을 쓰고 그리고 그 밑에 썸네일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경된 콘텐츠는 지금 저희가 AI를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에 예라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나와 있는 디폴트 값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 저장을 눌러주면 최종 유튜브 업로드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10월 19일 토요일에 서울 송파에서 시니어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한 원데이 부트캠프를 열 예정입니다. 더보기란에 첨부해 두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